노조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현대중공업과 르노삼성자동차. 이 두 기업이 어제는 서로 다른 결과로 울고 또 웃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위해 옥포 조선소 현장 실사를 나섰던 현대중공업은 결국 노조에 막혀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고요. 반면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는 극적으로 파업 철회와 또 임단협 잠정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과 르노삼성자동차 두 곳 모두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은 노조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두 기업의 최근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슈 진단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짚어주실 분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선 현대중공업 사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이제 옥포조선소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하기로 했는데 못했습니다. 결국. 네. 예, 지금 뭐 옥포조선소 정문을 봉쇄해서 노조가 정문을 봉쇄해서 뭐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전에 뭐 주총장 봉쇄부터 어제 예. 또 옥포조선소 봉쇄까지 좀 일련의 상황들을 좀 한번 좀 짧게 좀 정리해 주시면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예, 뭐 아시는 대로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가 산업은행입니다. 네. 산업은행이 지난 20년 가까이 대주주로 있었는데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주인이 없는 회사다 보니까 경영진의 그 배임, 횡령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네. 그 와중에 또 조선업 경기가 좋지 않아서 엄청난 구조조정이 있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조선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세계 1위 조선사인 이제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을 합병하기로 하고 그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이제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기로 했는데 양사 노조가 이걸 다 극구 반대를 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에서는 주총장이 통과가 됐죠. 물론 이제 과정에 주총장을 옮기고 그런 뭐 소란이 네. 있었지만 네. 통과가 됐고, 그러면 아시는 대로 기업이 어떤 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는 실사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기업의 이제 M&A 과정에 있어서 되게 파는 쪽에서는 가치를 좀 높게 하고 싶죠. 뻔튀기 하는 그런 예, 경향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하는 쪽에서는 그 공장이라든지 사업체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고 실제로 그 서류상의 그런지. 내용하고 네. 실제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실사라고 하는데, 그 실사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현대중공업 경영진 한 10여 명이 10일 전에도 갔다가 정문에서 봉쇄당하고 어제 네. 다시 2차 진입을 시도했는데 역시 대우조선의 그 노조에 막혀가지고 진입을 못하고 있는, 그래서 실사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노조는 사측의 4차 간담회 제안도 지금 거부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노조의 요구가 뭐죠? 노조 요구는 인수 자체를 철회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현대중공업 경영진이 현대하고 대우조선의 경영진, 그리고 대주주인 산업은행, 그리고 노조 대표들하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거부하고 우리는 무조건 실사고 뭐고 인수하지 마라. 인수와 관련되는 모든 프로세스를 우리는 거부한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이 인수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걸어와서 대화를 하자. 그런 강경한 그 입장입니다. 카드를 들고 와라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예. 노조가 인수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겠죠? 뭐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의 그 조선업이 상당히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네. 몇 년 동안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했는데, 그리고 조선 경기가 상당히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성기 때에 비하면 한 7, 8년 전 전성기 때에 비하면 여전히 그 한 뭐 수주량이나 이런 것도 한 절반 정도 네, 수준밖에 안 되는 부족하죠, 상황이고요. 사실. 그래서 네. 보면 지금 세계 최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가동률이 한 60%, 네. 대우조선은 상대적으로 비판도 많이 받아 그 구조조정을 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 한 지금은 90%. 그래 아직도 완전한 상태는 아닌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우조선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인수당하면은 지금 자기들은 구조조정을 많이 한 상황인데 이미 했는데. 인수당하면 역시 자기들은 주인이 아니니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피해 의식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또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상대적 현대중공업 노조가 또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상대적 구조조정이 좀 덜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추가로 구조조정을 더 당하는 타겟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서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추가 구조조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네네. 이 인수 과정 자체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현장 실사가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게 현장 실사라고 하는 것이 권리입니다. 인수자의.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는 것인데, 근데 이제 대개 민간 기업 가는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파는 측에서 가격을 좀 뻥튀기 하기 위해서 네네. 실제 물건보다 과대 포장된 좋게. 그런 면이 있는데,
이번 경우는 산업은행이 이제 사실 대주주 아닙니까? 정부가 네네. 대주주인 상황이고 또 그동안에 대우조선의 경우는 구조조정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 재무 자료하고 실사 자료하고 뭐 그렇게 다를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에서는 꼭 실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은 어떤 관계입니까? 경쟁 관계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으로서 대우조선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딜 자체가 깨질 가능성도 높다는 추측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딜이 깨지더라도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일단 물적 분할을 통해서 그 지주회사를 만들었다고 이미 그거는 뭐 성공했고요. 그다음에 경쟁사인 대우해양조선을 한번 들여다봄으로써 대우조선의 그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렇죠. 이런 걸 그동안 들여다보는 기회가 알지 되기 못했던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으로서는 실사는 아마 꼭 해보고 싶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꼭 하겠다는 꼭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것 있죠.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노조가 분할 승인 주총 무효 소송을 냈는데 네. 이거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건가요? 뭐 그것도 한 변수긴 한데요. 네. 근데 현대중공업 측에서 물적 분할했을 때 극렬하게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것이죠. 네. 주총장을 변경할 때는 2주 전에 주주들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시다시피 그날 갑자기 바뀌었죠. 한 30분 만에 바뀌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 절차상의 문제가 꼭 또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를 보면 네. 이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인수권을 무산시킨 판결도 있고 네. 뭐 그냥 그대로 합법적이라고 선고한 판례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의 인수권을 보면 72.2%의 주주가 참석해서 99.9% 찬성을 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보면 주총장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불가피한 사유, 즉 현대중공업의 노조가 주총장을 점거해서 공수했죠. 주주들이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불가피하게 바뀌었다라고 이제 사측에서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최종적으로 어떻게 법원이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시장의 분위기는 그런 여러 정황을 고려하고 또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이걸 합법화시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하는 게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그런 변수가 상황입니다. 되지는 않을 거다. 뭐 될 수도 있겠는데 제가 네. 뭐 법원은 가능성적으로 봤을 아니니까요. 때는. 예, 아무래도 그걸 무효화시키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라는 게 단순한 그 두 기업의 인수합병이 아니라 글로벌 1위와 1위, 이른바 메가합병이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부분의 의미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크게 보면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죠. 예. 네. 아시는 대로 수주 잔량 기준으로 보면 현대가 14%, 대우가 7%, 즉 두 개 회사 합치면 세계 조선업계 수주 잔량은 21%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그 고부가가치라고 하는 LNG라든지 LCC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합치면은 예를 들어서 조달을 할 때 규모의 경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기술 개발도 서로 강한 부분이 있고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을 때 같이 하면은 서로 장점을 취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 딜 자체는 물론 이제 2위인 그 대우하고 3위인 삼성이 해서 뭐 더 좋았을 것이다. 독점 이슈도 없고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뭐 삼성은 이런저런 이유로 빠졌으니까요. 네. 빠지고 이제 현대가 하게 돼서 그것에 네. 조금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데 대우의 대주주인 산업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난 20년 가까이 정부가 경영하면서 너무나 경영사에 무리가 많았고 네. 10조 이상의 공적 자금이 또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맡겨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랄까요. 그런 뭐 기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도 그 우리나라 조금 더 다른 형태의 딜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우리나라 조선업의 어떤 경쟁력 제고와 효율성 제고로 해서 좀 불가피한 산업 정책 측면에서 보면 불가피한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구조 조정, 그러니까 예. 노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용의 그럴 수 불안정성이 있죠. 높아지는 결정일 텐데 네네. 이 부분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뭐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구조조정은 추가로 당분간 없다라고 이제 뭐 약속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안 하고 하기 싫다고 또 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네, 네. 네. 조선업의 업황이 좋으면 사실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추가로 더 그 고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만일 업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고 그러면은 인수합병을 하지 않더라도 네. 대우조선은 대우조선대로 현대는 현대대로 또 추가 구조조정을 해야 될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측이나 정부의 논리는 어차피 이는 업황의 구조조정 이슈는 업황에 달린 것이고
둘이 합쳐가지고 효율성을 제고하면은 추가적으로 제기될 구조조정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지 높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노조를 설득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노조 현대하고 또 대우조선해양의 노조들은 또 조금씩 입장이 다른 거고 네. 둘 다 그런 어떤 약간의 불안감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인수 남은 일정이 어떻게 되죠? 일단 이제 실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또 뭐 실사 과정이 있는데 실사 과정은 절대적인 것은 뭐 아니라고 아니니까요. 말씀을 예. 드렸고요. 문제는 이제 그 경쟁 당국들의 기업 결합 승인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국내에서 우리나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도 또 쉽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부라 이런 산업은행이 어쨌든 뭐 국영은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내 당국들은 조율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에서 경쟁 당국 심사는 뭐 가능할 것 같은데 대우조선 혹은 현대해양조선과 현대중공업과 경쟁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요. 국가들이 있습니다. 네. 한 10여 개 국가들 경쟁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국가들에서 경쟁 당국에서 다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도 굉장히 지금 조선을 구조조정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강하게 반대는 안 할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지만 역시 유럽이 문제입니다. 유럽에 아직도 조선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또 세계 해운업 시장의 50% 이상을 유럽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네. 만일에 그 우리나라의 현대하고 대우가 합쳐가지고 효율성 높여서 성과를 올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네. 그쪽 고객들 입장에서는 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유럽 경쟁 당국의 그 승인을 받기는 굉장히 쉽지 만만치 않을 않겠네요. 것이다. 네.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추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앞에도 산 넘어 산일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네. 또 이번에는 르노 삼성 자동차 얘기를 좀 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사실 뭐 굉장히 힘들 것 같았는데 네. 또 어제 이제 전면 파업 철회를 전격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뭐 배경이 있을까요? 갑자기 된 건? 뭐 일단은 직접적으로는 사측에서 야간 공장 폐쇄를 하겠다. 네네. 그리고 뭐 2교대, 1교대를 돌리겠다. 공장 폐쇄를 하게 되면 당장 종사원들이 봉급을 받을 수 없지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한 6개월 이상 파업을 해왔습니다. 부분 파업을 60여 차례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사측의 주장에 의하면 그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2,800억이 넘는다. 2,800억을 노조에다가 요구하겠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조 측에서 상당히 그 부담감을 느끼게 된 거고 무엇보다는 결정적으로 종업원들의 3분의 2 이상이 노조의 파업 불참했어요.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 3분의 2 이상의 종업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네. 했죠. 예, 네. 그 파업이 지금 완전 동력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노조의 어떤 그 명령이라고 그럴까요? 그 결정이 노조원들한테 지금 먹히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조로 어쩔 수 없이 백기통화를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뭔가 그 노조 집행부의 강경한 대응 자체에 좀 불만을 품었던 걸까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르노 삼성 노조가 좀 복잡한데요. 네. 노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기업별 노조로서 르노 삼성 노조가 있고요. 네. 그 한 2,300명 대부분의 종사원들은 그 노조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 지회라고 하는 것이 한 40명 제2노조로 조그마한 노조가 있습니다. 예. 그쪽은 상당히 강경파들이죠. 민주노총 소속이니까요. 근데 지금 노조위원장이 원래 고 소속이었습니다. 금속노조 지부 소속이었다가 이분이 자기 지금 그 기업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데 민주노총 가입하겠다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 내걸고 기업 노조위원장 당선이 된 네네.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민주노총의 뭐 눈치를 보면서 민주노총 가입을 위해서 이제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실제 노조원들과의 정서는 좀 동떨어진 그렇네요. 그렇게 노조원들은 됐군요. 이렇게 강하게 파업을 원하지 않고 나는 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렇죠. 우선인데 계속 강경 파업을 하다 보니까 노조원들의 일반 정서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지는군요. 있는 뭐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어제 오후에는 임단협 재개됐고 잠정 합의까지 이제 이뤄내면서 상생 네. 공동 선언문까지 네. 채택이 됐단 말이죠. 네. 좀 속도가 붙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사실은 르노 삼성 노조원들은 강성 노조도 아니고요. 네. 물론 그분들도 불만이 있습니다. 노동 강도도 세고 뭐 굉장히 세계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공장인데 바로 옆에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에 비해서는 급여 수준도 좀 낮고 네. 노동 강도 세다 보니 그 불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글로벌 기준으로 르노 그룹의 글로벌 회사들 한 40여 개 있는데 그 공장들에 비해서는 또 그렇게 처우가 낮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으면서 불만도 물론 있지만 네. 뭐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건 일자리를 지키는 거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뭐 그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양보를 한 것이고요.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1차 때 타기를 됐다가 조합원 특히 일부 강성 노조원들에서 부결이 됐었는데요. 네.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사측에서 특별히 추가로 양보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은 그동안에
투쟁이 어제 보면 쓸데없는 그 투쟁 기간 중에 이제 월급만 못 받게 되는 그렇네요. 추가된 거는 노사 상생 선언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뭐 지역 경제라는데 좀 우리가 같이 공동에서 기여하고 기여하겠다 같이 뭐 하자. 이런 예. 내용 그리고 신차 배정에서 같이 협력하겠다 선언적인 내용만 있고 실제 급여나 이런 것들은 뭐 지난번에 타결된 내용과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노조의 강경 투쟁이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뭐 그냥 결실을 못 얻은 그런 셈이 되어버린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서강대 김연학 초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